안녕하십니까. 이 사회계약설 할 때 이제 눈이 뚫어지게 시바견 하나를 바라본다고 홉스 그리고 로크 이렇게 봤었죠. 이 두 사람은 이제 루소도 그런 비슷한 거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떨어뜨려서 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이 좀 달라서. 왜냐면 앞에 사람들은 영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결국에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장자크 루소는 이제 장자크 이런 게 프랑스 막 이쪽에 많이 나오는 이름 맞죠? 장자크 루소의 그 사회계약설은 약간 결이 다르면서도 구석구석도 볼 것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은 교과서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외웠잖아요. 일반의지, 루소, 자연상태가 이제 다른 그 영국의 그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연상태에 대해서 비교적 뭐 좀 덜 살벌하게 보긴 했죠. 루소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회계약설만 지금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루소는 또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루소, 이 듀이 등등, 페스탈로치 등등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진. 근데 이 양반들이 그렇지, 이 양반들의 다른 모습들도 제가 많이 이제 봤죠. 도구주의의 듀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회계약설. 이분은 이상적이지만은 또 그 당대까지의 해박한 그런 이제 지식들로 이상주의를 나름대로 잘 구현하기 위한 장치, 중요한 거 뭐 하나가 있죠. 바로 법.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제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법. 물론 이제 그때 당대에 법치를 했던 데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고대에 지금 우리 느낌에 오는 법이랑은 다른 법들을 이제 끌고 와서 예시를 들기는 하죠. 모세의 토라 이런 것도 그 예시로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 뭐 외울 때 맨날 뭐 사회계약설, 리바이어던, 일반의지, 늑대에 대한 뭐 만인에 대한 늑대와 같은 투쟁,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일반의지가 뭔지 일단 봅시다. 일반의지의 반대말은 뭘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뭘 것 같아요? 아니일반의지? 에이, 그 정도 수준이 좀 있어야지. 특수의지라고요. 특수의지. 일반의지와 특수의지 이렇게 갈려요. 그럼 그 갈리는 준거가 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일반의지, 특수의지. 일반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특수의지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 부동산이 보이고 동물병원이 보이고 하는데,
제가 저 건물주가 되고 싶어. 건물주가 최고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쳇바퀴 안에서 이제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이제 입시학원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주말 새벽 그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기 이제 뭐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일찍부터 와서 이제 좀 직전 보충이란 거를 해주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옆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 정시 이 근처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바빠지고 한데, 이제 좀 지금은 어떻게 조금 또 바뀌었겠죠. 근데 그때 새벽에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평수로 한 예전 같은 그런 대형 학원은 일부 지역에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강남권에는 아직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쪽 말고 다른 쪽에 이제 대형 학원 한 200평 이 정도 되면 대형 학원이에요. 새벽에 일찍 갔는데 웬 인상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경계에 가득 찬 웬 할아버지가 뒷짐을 딱 지고 꼿꼿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찍 저 수업 준비를 하려고 좀 일찍 나갔거든요. 거의 되게 이른 시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올 시간이 아닌데 하고 싹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때마침 이렇게 잠시 후에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웬 어느 노인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약간 차림도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그러지도 않아. 검소하시지만 인상이나 이게 굉장히 좀 겁나더라고요. 웬 노인분이 굉장히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나 이렇게 보는데 모자 쓰고 이렇게 후줄그레한 잠바 차림했다가 운동화했다가 대체 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는 분, 등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 200평짜리 그 층수도 이제 높은데 그 중에 이제 200평짜리 거기를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이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이렇게 도는 모양이야. 늘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직접 점검을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하면서 건물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 개발되기 전부터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쪽에 있었던 거의 농경지 거기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뭐 다 농경이지 뭐. 잠실도 다 저기였는데 뭐.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좀 날카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특수의지예요. 특수의지. 그 건물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 없이 꼬박꼬박 임대료 나오고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신경도 엄청 뭔가 쓰이나 보여요. 누군가한테 뭔가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큰 빌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임대 수입이 났을 거예요. 제가 뭐 이제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걸 하나의 특수 의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적인 의지의 반대인 공적인 의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적 이익의 추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뭔가 잘 되는 거, 같이 잘 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일반 의지예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반대 개념인 특수 의지에 의해서 좀 잡히죠. 뭐 이런 건물주 딱 뒷짐지고 딱 이렇게 보게 된다고. 나도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되려나? 그래서 사람 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일 속에, 쳇바퀴 속에 막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씩 바뀌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한동안 살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서 좀 떨어져서 공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사회 전체를.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전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체 의지. 근데 전체 의지는 일반 의지랑은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권단체의 목소리 있죠. 이거는 사실은 개별 의지의 합산인 거예요. 루소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루소는 별의별 것에 대한 걸 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근대 초에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펼칠 분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도 루소 하면 뭐 이렇게 목가적이고 뭐 교육도 이렇게 백지 상태 뭐 이렇게 하고 소유권에 대한 얘기도 뭐 이렇게 하고 이거저거 막 하셨는데, 이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이상적인 거죠.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가 뭐 홉스나 로크만큼 그렇게 살벌하진 않더라도 일반 의지가 아닌 특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세상이 실제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반 의지를 양도해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회계약설이 성립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민하면 이제 북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써가지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쓰여왔단 말이에요. 그 인민이 그 일반 의지에 주권을 양도해서 살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이분이 이상적이지만은 창칠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느냐? 누군가 통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의지를 가지고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쥐고 통치를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리바이어던이 아닌 거지. 이분한테는 그게 법을 일단 제정을 해야 되는 거야. 법을 제정을 한 다음에 통치자가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라서 뭔가 허점수성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법 굉장히 중시를 하고 나중에 그런 영향들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안에 드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법이 있나? 제대로 된 뭐 그런 이제 근대 법이 막 그 발생하고 그럴 때 이분이 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 바로 직후부터 이제 권력이 분립이 되고 이제 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논의들이 계몽주의 시기에 막 활발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 바로 이제 5개잖아요. 그리고
또 뭘 예를 들냐면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서구 사회가 늘 원료를 삼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레코 로마. 그러니까는 거기 플러스 이제 헤브라이즘까지 이제 그 같이 묶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토라 나오지, 그 다음 스파르타법 나오지, 그 다음 뭐 나오겠어? 뻔하지. 로마법이 나오는 거지. 로마법. 이런 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자가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해 버리면 자기는 법을 어기고 그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 혹은 아주 고위층들이 본인은 법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 현대 사회에도 뭔가 이를테면은 종교라고 해도 사이비적인 종교는 그 종교의 어떤 규율이나 법이 있는데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해.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있지. 근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수, 부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말과 실천이 그 법률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본인 스스로가 가장 험불하게, 본인 스스로가 직접 탁발성이었어.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펴고, 심지어는 두 분 다 세족. 예수 선생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에 자기가 세족을 해주잖아요.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율법을 자기만 예외, 지 말은 막 아주 입 바른 소리로 쫙 해놓고 지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사이비야. 근데 그걸 경계한다는 거지. 그걸 경계해. 그리고 그뿐 아니라 로크만 이 혁명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루소도 혁명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상적이긴 하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리고 폴리스, 그레코 로망이 역시 늘 그 저기였고,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상향 비슷한 그게 늘 있는 거야.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한자 문명권의 주나라와 같은 그런 게 바로 그리스나 로마란 말이야. 법률적으로는 로마 거,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는 그리스 거. 그래서 직접 민주정.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노자의 소국가민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법률로 통치가 가능하고, 법률로 통치자가 일반 의지를 반하는 특수 의지 혹은 전체 의지를 보일 때 갈아엎을 수 있다. 근데 만장일치로 한다. 이런 게 바로 루소예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이에요. 루소예요 하면 안 돼요. 루소 선생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루소 얘기를 많이 할 줄 못한 것 같네. 앞으로 이제 추가로 또 많이 할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계약설은 보통 그 세 선생을 뽑죠. 홉스, 로크, 루소. 셋 다 엄청난 그 영향력을 떨치죠. 이후에 뭐라 하면 그럴까, 이후에 다가오는 근대와 계몽주의와 또 현대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홉스가 이제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이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로크가 이제 바로 그 다음 시기에서 둘 다 이제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자라난 거야.
영국의 명예혁명 이전에는 유혈혁명이 있었단 말이죠. 청교도혁명이. 그러면 아주 그때는 또 반대로 엄청 그랬단 말이죠. 17세기에. 근데 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 긍정적으로 봤어. 하여튼 거기는 1789년이 돼서야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혁명이 나오잖아요. 무려 18세기 후반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차가 엄청나지. 그래서 조금은 보는 시각이 이상적인 면이 있어. 왜 저럴 거야? 이 일반 의지, 자연 상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그렇게 살벌하지 않게 보고, 그리고 일반 의지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거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그 말했던 특수 의지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가닥이 잡히죠. 아, 어떤 거겠구나. 공익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분 말대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 인간은 그렇지만은 않아.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한 견제장치, 특히 법, 현실적으로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이 일단 제정이 먼저 돼야 돼. 이 일반 의지를 주권을 양도할 때 법이 제정이 되고 통치자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데 일반 의지를 벗어나? 그럼 로크의 혁명 못지않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다만 또 여기에선 그 시대 한계라든지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폴리스, 만장일치, 직접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그게 돼야 돼. 만장일치로 될 수 있겠지, 조그만 그런 공동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작은 국가, 또 목가적인 국가, 그러면서도 이상적이지만 법으로 통치되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견제장치, 그 당대의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데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대안 제시랄까, 길을 제시를 했던 분이죠. 오늘은 루소의 여러 생각 중에서 사회계약론,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치, 그리고 이제 혁명,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루소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